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첫 시간 원가액의 1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액의 1장이라는 거는 원가액의 총론을 얘기하는데 시험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다수 있습니다. 출제 다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처음부터 강조를 해드립니다. 원가액의 1장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 원가액이 뭐냐 이거예요. 원가액은 뭐냐. 그 다음에 원가의 3요소는 뭐냐. 주로 원가액을 얘기하면은 원가의 3요소를 많이 통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원가의 3요소가 뭐냐. 세 번째는 이런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할 거냐. 네 번째는 이제 조업도 행태를 얘기를 하죠. 조업도 행태는 어떤 종류가 있냐.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액이 가장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꼭 첫 시간에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가액의 수업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이제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액에는 뭐냐 이거예요. 원가액에는 뭐냐. 원가액에는 사실 제조업에 해당하는 회계입니다. 제조업에 해당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소요된 원가를 얘기를 해요. 하나의 제품 만드는데. 그러니까 즉 제조업에 해당을 하면은,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상기업과 다른 점이 있어요.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판매를 한 거고요. 상기업은. 근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상기업은 이미 만들어진 거를 판매를 한 거고요. 제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면요. 첫 번째는 재료를 사와야 돼요. 재료를 구입해야 되죠. 두 번째는 사람의 노동을 투입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기계가 100% 다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의 힘이 그걸 손에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노동이 투입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기계라든지 건물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건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게 맞아야지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원가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액의 목적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읽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재무회계의 작성 목적이에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자료의 제공이지만 사실상 재무제표 작성 목적은 맞지만 사실상 이제 원가액 같은 경우에는 외부 보고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내부 보고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원가명세서 있죠. 전3회계 1급의 원가명세서 요거에 대해서 작성하는 재무제표 작성 목적에 가진 원가명세서를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가격 산정 목표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얼마만큼 투입을 했냐, 그 다음에 사람의 노동은 얼마만큼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계나 그 다음에 임차료는 얼마 들어갔냐, 그거에 대한 원가 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가관리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가관리에 필요한 이제 원가 자료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관리 목적이에요. 예산 편성, 그 다음에 통제에 대한 원가 자료의 제공,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본계획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설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고, 이렇게 원가액의 목적 5가지만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가회계하고 이제 재무회계하고 비교하는 형식인데, 사실 이 문제는 원가회계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는 안 돼요.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요. 주로 어디서 출제냐면은 재무회계 파트에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적었냐면은 원가회계가 어떤 회계이고 재무회계가 어떤 회계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도 물론 얘기를 했지만 원가액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재무회계는 목적은 외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이에요.
외부예요. 외부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내부 이해관계자도 외부 이용자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원가관리에게는 제가 얘기했지만 내부 이용자예요. 내부. 주로 누구냐면은 경영자. 그 다음에 뭐 임원이 되겠고 아니면은 종업원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내부 이용자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방식은 기업 외부 보고의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고요. 이거는 경영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로 누구냐면은 뭐 대표이사를 얘기를 하겠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재무제표는 재무회계에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요 5가지. 그 다음에 관리에게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정해진 양식이 없고요. 그냥 보고서 하나만 씩 올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시점은 재무에게는 미래 못 갑니다. 항상 오늘자 그 다음에 내일자에 해당한 지출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거 그래서 과거 지향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가관리에게는 미래지향적 목적 갖고 있는데 주로 의사결정에 대한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의사결정.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투자를 해볼 거냐 0보다 크다 그러면 하는 거고 0보다 작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미래에 투자 그거를 해볼 거냐 안 해볼 거냐에 대해서 주로 원가관리에게는 미래지향적 목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원가의 흐름입니다. 원가의 흐름. 원가의 흐름은요. 원가의 3요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제조경비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뭐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그러니까 즉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제조경비를 얘기를 하고요. 노무비는 한 사람의 인력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료비는 당연히 이제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의 흐름은요. 원가의 3요소로 다 통일이 돼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거를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제조경비 아까 제가 다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의 흐름인데 원가의 흐름 중에서 그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제조경비를 합치는 게 단기총 제조원가가 돼요. 단기총 제조원가에서 이제 제공품 넘어가면은 이제 완성되는 제품에서 이제 판매 단계를 넘어가면은 이제 매출원가가 됩니다. 제공품에서 제품은 이제 그 완성되는 단계고요. 요거는 제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제공품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완성품은 아니지만 하나의 재고 자산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제품은 완성품이에요. 제품 완성품이고 매출원가는 판매한 거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합친 게 단기총 제조원가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원가의 분류입니다. 원가의 분류는 뒤에서 상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원가 행태, 변동비, 고정비, 추적 가능성, 직접비, 간접비, 그 다음 기초원가, 가공원가, 그 다음 제품원가와 기간원가.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관련원가, 매몰원가, 회피가능원가, 회피불능원가, 기회원가. 그 다음에 뭐 소멸원가, 미소멸원가, 통제가능원가, 통제불능원가. 근데 여러분들이 저3회계 1급 처음 배웠을 때 이걸 다 봐야 되냐? 꼭 그렇지만 않아요. 다 봐야 되는 그렇진 않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그 별표 치도록 할게요. 원가 행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추적 가능성, 그 다음에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그 다음에 의사결정 중에서 매몰원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몰원가, 그 다음에 기회원가. 요 제가 별표 친 부분 있죠. 요거는 특별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봐야 되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별표 친 거 있죠. 요거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원가 행태입니다. 원가 행태는요. 조업도 수준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원가 발생액이 변하는 행태예요. 조업도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요. 재료를 얼마만큼 넣냐.
이제 상승이죠. 재료를 투입하는 상승, 그 다음에 가동률에 대한 상승,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업도 수준은 그냥 공장이 하루당 8시간씩 돌아가잖아요. 그 8시간 돌아가는 게 그냥 저업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가 얼마만큼 상승을 했냐, 그 다음에 뭐 얼마만큼 가동률을 했냐, 그거를 이제 증가하거나 뭐 감소함에 따라서 원가액이 변화하는 행태, 뭐 요렇게 저업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 행태는 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변동비, 고정비, 준고정비, 준변동비 4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변동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는 고정이에요. 단위당 원가. 그러니까 즉 요게 단위당 원가를 얘기를 하고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금액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즉 재료 그 투입률이 상승하고 가동률이 상승하면은 생산하는 수량이 올라가요. 생산하는 수량이 올라가죠. 이게 바로 변동비 형태예요. 그러니까 조업도 수준 또 얘기를 하고 싶고요. 1개 올라갈 때마다 100원이라고 하면은 2개 올라가면은 200원, 3개 올라가면 300원, 50단위면은 5,000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위당 원가는 고정이고요. 단위당 원가는 고정이고, 조업도를 봤을 때는 1개 만드는데 100원이고, 2개 만드는데 200원이고, 3개 만드는데 300원이고, 50개 만드는데 5,000원이죠. 그래서 조업도는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변동비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는 고정되어 있고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금액이 증가한다. 그래서 조업도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즉 가동률이 올라가면은 생산량이 높아지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는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1개 만드는데 100원이라고 단위당 원가가 돼 있으면은 50개 만들 때는 5,000원. 그러니까 즉 해당하는 조업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총금액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는 총금액은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가 고정이고요. 고정비는 총금액이 고정이에요.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로 0에 가까운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0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즉 총금액은 고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임차료가 총 1,000원이라면은 이 부분이 총금액 고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는 0에 가까운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단위당 원가입니다. 주로 고정비는 어떤 형태에 있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차료를 가장 꼽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가장 그 고정비로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료와 감가상각비는 총액은 항상 고정이에요. 왜냐면은 한 달에 임차료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300만원이면 300만원만큼 정해져 있고 한 달에. 그러니까 생산을 몇 개를 하냐 안 하냐 관계없이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은 월세를 줘야 돼요. 무조건 300만원씩 줘야 한다. 300만원. 감가상각비도 사용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운용이 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감가상각비는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결국 총원가는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생산을 하냐 생산 안 하냐에 대해서 임차료는 무조건 줘야 되겠고, 감가상각비도 일단 사용은 하고 있지만 뭐 운율을 하든 운율을 안 하든 감가상각비는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그 총금액은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원가는 고정이 되어 있고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단위당 원가는 0에 가까운 수치가 돼요. 단위당 원가는 결국 0에 가까운 수치가 돼요. 왜냐면은 임차료가 총 1,000원이라는 자체 고정이 되어 있으면요, 한 개를 만드는 데는 1,000원이에요. 무조건 한 개만 1,000원. 2개를 만든다? 2개를 만들고 단위당 원가는 결국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내가 생산을 했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는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고정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4개를 만드는데 임차료는 총 내가 1,000원을 줘야 되는 건 변함없잖아요. 1,000원을 줘야 되는 건 변함없고 단위당 원가는 250원으로 줄어들어요.
왜냐? 이거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내가 이 임차료라는 이 1000원은 1개를 만들든지 10,000개를 만들든지 100,000개를 만들든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총원가이기 때문에 단위당 원가는 그만큼 0에 가까운 수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돼요. 총원가는 그대로지만 단위당 원가는 반비례 현상에 0에 가까운 금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준변동비하고 준고정비입니다. 준변동비하고 준고정비는요, 이해만 하면은 사실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해를 하는 쪽이 더 쉬울 거예요. 준변동비는요, 첫 번째가 고정비 형태를 띠다가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선이 지나면은 변동비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걸 보시면 돼요. 기본료는 고정비나 기본료는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 변동비로 변경되는 원가예요. 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전기료, 수도료, 택시비, 버스비, 전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정비 형태를 띄어요. 처음에 고정비. 그러니까 사용하면은 기본료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료랑 고정비 형태를 띠다가, 그러니까 킬로와트 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0kW 수로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매년 1000kW 수만큼 초과를 하지 않으면은 뭐 5만원씩 내가 전기료를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료죠. 근데 1000kW를 초과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50원씩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1000kW 넘었을 때 경우는 1kW당 50원씩 추가로 변동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변동비라고 불러요. 만약에 기본료에 초과했을 때 변동비를 불러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뭐냐면은 준변동비라고 부릅니다. 준변동비 또는 혼합원가라고 불러요. 준변동비 또는 혼합원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고정비의 성격을 띠다가 그 기본료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비로 변경이 된다. 그러니까 즉 전기료를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계약전력 있어요. 계약전력을 1000kW로 했어요. 1000kW에 20만원으로 예상을 합시다. 그럼 나는 이번 달에 950kW를 써도 20만원, 800W를 써도 20만원, 1000kW를 써도 20만원. 고정비예요. 고정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정비죠. 그러니까 계약 전력이 1000kW인데 1000kW 미만으로 사용을 해도 다 무조건 20만원이에요. 이거 기본료죠. 기본료인데 만약에 1000kW를 초과했을 때 초과했는 1kW당 금액이 얼마냐면은 100원이라고 칩시다. 1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1100kW를 썼다. 그러면은 1000kW까지는 20만원이 고정이 되겠죠. 이게 고정비. 그 다음에 1100kW니까 내가 100kW를 초과를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00원이니까 만원이 되죠. 아니다. 0 4개니까 예 맞네요. 만원이죠. 만원이니까 이거는 변동비 형태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료는 고정비 형태를 띄다가 어느 정도 초과를 하면은 변동비 형태를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 변동비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해 안 가신다면은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수도료 같은 경우에도 기본료가 있어요. 수도료 같은 경우에는 뭐 1톤을 사용하면은 뭐 한 4,000원 정도 기본료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톤이면 1000kg이죠. 예를 들어서 뭐 1000kg에 4,000원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번 달에는 800kg만 썼어요. 그러니까 0.8톤이죠. 그래도 4,000원. 내가 500kg만 써도 4,000원. 고정비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기본료는. 그런데 내가 1톤을 초과하는 범위가 초과하는 거니까 키로당 뭐 4원이다. 내가 1.2톤 정도 사용을 했대요. 2톤 정도 사용했대요. 그러면은 1톤에 대한 범위는 기본료니까 4,000이 그대로겠죠. 그러면은 200kg만큼 쓴 거는 내가 키로당 4원만큼 올라가니까 변동비 형태를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1톤까지 쓴 거는 고정비 형태를 띄다가 1톤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변동비 형태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200kg의 사원이니까 약 한 800원 정도 되겠죠. 800원 정도. 이게 바로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올라가죠. 변동비형태 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본료는 고정비리 형태를 띄다가 내가 1톤의 초과인 금액에 대해서는 키로당 4원씩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200kg를 더 썼으니까 조업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위당 원가는 고정이면서 총원가는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변동비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혼합 원가를 이해해 주시면은 상당히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중고정비예요. 중고정비는 특정 범위 내에서 고정되어 있고요.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선을 넘는 경우에 계단이 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즉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그리면은 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계단처럼 올라간다고 해서 계단 원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보는 게 좋아요. 기계 한 대를 최대 300개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600개 생산에 필요한 거는 기계는 2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즉 이거를 한 대를 만드는데 300개를 만드니까 그럼 나는 총 생산량을 600개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기계는 이 라인에서 다른 라인으로 계단처럼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를 한 대 더 투입을 해서 2대가 되죠. 총 2대가 되니까 300, 300. 총 내가 600개를 만들려면은 기계가 2대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중고정비의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동비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요.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는 고정이에요. 단위당 원가는 고정. 그 다음에 조업도가 증가 시 총원가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단위당 원가는 고정,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총원가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고정비. 고정비는 총원가는 고정되어 있어요. 총원가는 고정되어 있고 단위당 원가는 감소합니다. 왜냐? 0에 가까운 수치가 되거든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임차료가 1000원이라고 하면은 한 개 만드는 데는 1000원이라고 치고 10개 만들면은 단위당 원가가 100원으로 줄어들죠. 20개를 만들면은 50원으로 줄어들어요. 50원 줄어들고 30개 만들면은 뭐 33.333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부분에서는 0에 가까운 수치가 된다. 0에 가까운 수치가 되니까 이거를 고정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얼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고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주세요. 총원가는 고정, 단위당 원가는 0에 가까워진다. 자, 준변동비 얘기했었죠. 준변동비는 고정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변동비입니다. 고정비를 주로 어떤 거 보면은 기본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도를 1톤으로 하는데 20만원 정도 계약을 했어요. 20만원 정도 계약을 했고 이제 1톤을 초과할 때는 단위당 4원이 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도를 1톤을 썼고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수도를 1.2톤을 사용을 했다 라고 하면은 1톤까지는 20만원 무조건 고정이에요. 기본료니까. 그러면 나머지 200kg에서 4원만큼 내가 사용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800원만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원가는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를 변동비 형태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고정비 형태를 띄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범위를 초과할 때는 변동비 형태를 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준변동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고정비는 계단원가라고 불렀죠. 중고정비는 계단원가. 그러니까 즉 기계를 한 대를 하는데 최대 300개만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600개를 만들려면은 기계가 한 대가 더 투입이 돼야 되겠죠. 2대. 그러니까 이거를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계단원가, 즉 중고정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 행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예요. 이거를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즉 원재료를 투입을 했다. 원재료를 투입을 했는데 내가 이 1라인에 가 있고 이쪽 라인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 가 있는 거를 내가 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추적이 가능해요. 이거를 직접비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사람의 노동으로 했을 때 내가 이 라인에 가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생산하는 게 눈에 보인다. 생산하고 나서는 다른 라인으로 이렇게 가는 게 보인다. 그게 바로 직접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가 있는지 내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직접비. 그러니까 이거를 순화시키면은 추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내 눈에 안 보인다. 간접비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직접비. 내 눈에 안 보인다. 그럼 간접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접비는 이게 원가의 3요소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원가의 3요소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직접 제조비,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적의 가능에 대한 분류에서 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추적이 된다. 직접비. 내 눈에 안 보인다. 추적이 안 되네. 간접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초원가, 가공원가입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우비를 합친 거고요. 가공원가는 직접 농우비하고 제조간접비 합친 거예요. 자, 요거는 문제 형태에서 잘 나오는 부분인데 주로 어떻게 나오면은 이론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계산 형태에서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를 보시면요. 가장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되는 부분.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직접 농업비는 기초원가에도 해당이 되고 가공원가에도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공통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 잘 나와요. 이런 문제에서도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에 대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직접 농업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뭐 제조간접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원가는 직접재료비, 직접농업비 합친 거. 자, 가공원가는 직접농업비와 제조간접비 합친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거 추적 가능성도 있죠. 요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초원가, 가공원가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원가와 기간원가인데요. 제품원가, 기간원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냐면은 제품 생산과 관련돼요. 제품 생산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 제품원가예요. 무조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다 포함하고요. 판매비, 일반관리비, 영업의 비용은 무조건 제외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 생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에요. 제품 생산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간원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제품원가는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 생산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즉 생산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는 제품원가를 보고요. 그 다음 생산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은 기간원가를 보셔야 돼요. 기간원가. 그러니까 즉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게 있냐면은 주로 뭐 광고비, 뭐 포장비도 사실 판관비로 보긴 보지만 이 부분은 애매하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뭐 광고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사무직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사무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생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간원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꼭 잘 기억해주세요. 제품 생산과 관련이 있다면은 제품원가, 제품 생산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간원가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의사결정 부분입니다.
의사결정 부분은요,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가 되어 있는데, 관련 원가하고 비관련 원가는 그러니까 제품 생산성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관련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즉 의사결정 시 고려 대상이 되는 원가고요. 비관련 원가는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원가예요. 그러니까 대안 간의 차이가 없는 미래 원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몰 원가, 기회 원가는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매몰 원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은 현재나 미래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과거에 있었던 일은 현재하고 미래하고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매몰 원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은 현재나 미래에서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과거의 의사결정과 인하여 발생된 원가다. 그러니까 경영자는 뭐 통제할 수 없고라고 돼 있죠.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현재나 미래의 고려대상 아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주구절절 제가 적어놨긴 하지만 그냥 전문적인 용어를 얘기했을 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기회원가는 어떤 거냐면요. 선택지가 있어요. 선택지가 한 개만 선택지가 있으면 기회원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최소 2개 이상은 돼야 돼요. 뭐 3개 있다든지 4개 있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뭐 의사결정을 했다. 의사결정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건 기회원가예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이거 내용에 보시면은 차선의 용도에 사용했더라면은 실행할 수 있었던 최대 금액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가장 최적의 선택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기회원가로 보는 거예요. 최대의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원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차선에 대체하는 포기함으로써 최대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회피가능 원가와 회피불능 원가인데 회피가능 원가는 주로 변동비에 해당이 돼요. 변동비에 해당이 되고요. 회피불능 원가는 주로 고정비에 해당이 됩니다. 고정비는 회피가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거든요. 무조건 고정비는. 임차료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돼요. 이거를 뭐 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계약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회피가능 원가는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원재료의 금액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원가를 낮출 수 있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노동하는 사람들이 인원수가 많으니까 뭐 인원수를 조금 줄여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회사가 조금 어려우니까 인원수를 조금 줄여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결정할 때는 주로 변동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회피가능 원가가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절감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절감이 안 돼요. 고정원가는 절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매몰원가, 기회원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가의 흐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의 흐름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아까 원가의 3요소 했었죠. 자, 원가의 추정에 따른 직접비와 간접비라고 되어 있어요. 원가 추정에 따른 직접비와 간접비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즉 간접비 있죠. 간접비가 간접 재료비,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 간접 제조비 있죠. 요거를 합친 게 뭐냐면은 제조간접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간접비라고 부르면은 제조간접비 통합으로 해서 부른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합치는 게 단기총 제조원가가 되고요. 단기총 제조원가는 제공품으로 이동합니다. 제공품으로 이동을 해서 완성이 되면은 제품으로 이동을 해서 마지막에 매출원가로 가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주로 계산 문제 형식으로 나와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T자로 그리는 게 가장 편하네요. T자로 그려서 이 부분 꼭 기억해주세요. 왼쪽은 기초, 오른쪽은 기말. 이 부분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뭐 단기총 제공품이라고 하면은 단기총 제조 원가와 제품 재고액 돼 있고, 제품이면은 오른쪽 매출 원가와 뭐 저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기초는 더하기 기말은 빼기, 이거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거에 대한 문제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했던 부분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에서 했던 부분은 이제 원가의 분류. 그러니까 원가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원가는 주로 제조업에 이용을 한다고 했었어요. 제조업에 해당이 된다. 제조업에 해당이 된다. 요 정도. 그러니까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소요된 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소요된 원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원가의 3요소 있죠. 원가의 3요소. 원가의 3요소는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경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그러니까 이거를 추적 가능성. 그러니까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이제 추적이 된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즉 추적이 된다. 그러면은 직접비. 그러니까 직접비는 또 이렇게 나누면은 직접 재료비와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눈에서 추적이 안 된다.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은 간접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비를 이거를 제조 간접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적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모두 2장부터 5장까지 통합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개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가 행태를 얘기했었죠. 원가 행태. 원가 행태는 변동비, 그 다음에 고정비, 그 다음에 호남원가. 호남원가는 준변동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계단원가. 계단원가는 준고정원가. 그러니까 준변동비, 그 다음에 준고정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가 행태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원가 행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겠습니다. 자, 변동비는 단위당 원가는 고정되어 있으면서 총원가는 변동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정비는 총원가는 고정이고요. 총원가는 고정이고 단위당 원가는 이제 반비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비례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비하고 변동비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무조건 고정비예요. 그러니까 고정비를 기본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고정비에서 초과하는 부분은 변동비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합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준고정비는 약간 계단, 그러니까 고정비인데 약간 계단 원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대한 그래프는 아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본 원가가 어떤 거고 가공 원가가 어떤 거인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친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에서 제조간접비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은 의사결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의사결정 중에서 특히 매몰 원가하고 기회 원가, 이거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매몰 원가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매몰 원가에 대해서 꼭 기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숙지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특히 제가 얘기했던 이 별표 친 부분 있죠. 이 별표 친 부분은 반드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은 제2장 원가 배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